2025년 9월 8일 밤 11시 24분.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 앞에 충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목회자가 교회 강단에서의 발언으로 수갑을 찼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도주 우려라는 단 한마디로 목회자가 구속됐습니다.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법의 집행인가 아니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경고장인가?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2025년 9월 8일 밤 11시 24분. 부산지방법원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연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는 9월 9일 윤어게인 손연보 목사 구속 끝까지 이재명 죽어야라는 제목으로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밤 11시 30분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주 우려. 부산에서 수년간 교회를 이끌어온 목회자가 매주 주일마다 강단에 서는 목사가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일까요? 시사저널은 9월 9일 이재명 죽어야 나라 산다 손연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손 목사의 변호인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동행했다며 손 목사 측은 대담이나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있고 교회에 늘 상주하고 죽어도 일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손 목사는 대체 무슨 혐의를 받았을까요? 경향신문은 9월 9일 윤석열 탄핵 반대 주도 손연보 목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 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는 9월 9일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며 또 해당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기원 예배를 갖고 우파 후보를 찍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종교단체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범죄인가? 그러나 동시에 반대편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은 법이다.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2025년 9월 8일 밤 한국 사회는 깊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손연보 목사를 이해하려면 세이브 코리아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9월 9일 윤어게인 손연보 목사 구속 끝까지 이재명 죽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윤어게인 구호를 내걸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전부터 극단적으로 비방해온 손연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며 극우 성향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 코리아의 대표인 손 목사는 63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해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 예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연보 목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 엔조이는 9월 9일 교인 선동정치 개입 손연보 목사 끝내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27 집회를 주도하며 정치 전면에 등장한 손연보 목사는 교인들을 선동하며 한국교회 극우 세력 결집을 이끌었다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 없이 차별금지법 반대만을 외치겠다며 교인 20만 명을 광장에 끌어모았던 그는 불과 40일 후 벌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고 내란을 옹호하면서 결국 정치 개입의 뜻이 있었음을 자인했고 각종 극단적 메시지로 사회 분열을 가속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서울 여의도 손연보 목사는 3.1절 국가비상기도회를 주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MBC는 9월 9일 반탄 세력 이끌던 손연보 목사 결국 구속도주 우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했던 탄핵 반대 집회를 보도하며 부산에서 활동하던 손연보 목사는 전국을 돌며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 이름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과 함께 여의도파로 불리며 탄핵 반대 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사저널은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며
반탄 선봉장의 선 한국사 강사 출신의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라며 손 목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앞두고 전한길 강사와 함께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직전까지 그의 발언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시사저널은 손 목사는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직전에도 개신교 보수단체들이 부산지검 앞에서 연규탄 집회, 연단에 올라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히틀러 나치와 다를 바 없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도 손 목사가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앞서 부산지검 앞 규탄대회에서 히틀러 나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내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나치 국가가 됐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년보 목사는 자신의 구속을 정치보복이자 종교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매일신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종교탄압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적 폭주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정말 종교탄압의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법을 어긴 선거법 위반자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한국 사회는 깊게 갈라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명확합니다. 종교단체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손 목사의 행위는 이 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뉴스 엔조이는 손 목사는 2025년 4월 2일 열린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승윤 후보를 지지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 후보를 보수 단일 후보라고 지칭하고 선거운동 기간 교회에 불러 공개 대담을 나누고 독실한 불교 신자인 정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안수기도를 해주는 등 그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법 위반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의 불균형을 향했습니다. 왜 정치인은 괜찮고 목회자는 구속되는가? 수십 건의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은 불구속 상태로 활동하는데 목사는 하루 만에 구속되는가? 이 질문은 합리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 부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도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고도 정치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년보 목사는 단 한 번의 영장실질 심사 후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즉각 구속됐습니다. 시사인은 9월 24일 소년보 목사 측 미국 마가 세력과 진행되는 것 있다라는 제목으로 국내 보수진영과 개신교계에서 종교탄압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손 목사가 주도한 세이브 코리아 집회와 같은 대대적인 극우 결집의 불씨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은 9월 12일 소년보 목사 구속이 종교탄압이라니 개신교 시민단체 자성촉구라는 제목으로 개신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소년보 목사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해 구속되었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예장 고신총회가 손 목사의 구속을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고신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집행의 기준은 공평한가?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소년보 목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 내 종교와 정치의 충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사인은 9월 24일 미국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과의 유대를 다져온 손 목사 측이 태평양 건너편에서 활로를 찾아내려 할 조짐이 엿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MAGA 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슬로건이자 미국 극우 보수 세력의 상징입니다. 손 목사는 이 세력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2020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사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목받은 소년보 목사. 목사의 이름은 그보다 더 일찍 정치권과 교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인 2020년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다. 기독교 국가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그는 올해 3.1절을 전후해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세이브 코리아 구국 기도회를 주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 목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기독교 국가 건설. 그는 단순히 교회를 넘어 정치체제 자체를 기독교 가치로 재편하려 했습니다. 뉴스 엔조이는 집회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석하고
손 목사 교회를 찾는 등 그의 입지는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며 사회에서는 한국 극우 보수 세력을 전광훈 소년보가 각각 광화문파 여의도파로 양분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년보 목사 구속 소식이 전해진 후 거리는 두 개의 목소리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냉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개신교 내부의 근본적 가치관 충돌입니다. 한쪽은 종교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봅니다. 다른 한쪽은 법치주의와 정교 분리를 강조합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야 하는가? 법은 정말 공평한가? 그리고 침묵하는 대다수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이 논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안전일까요? 아니면 방관일까요? 가장 큰 분노는 여기서 나옵니다. 왜 정치인은 괜찮고 목사는 구속되는가?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 부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도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수십 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도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손 목사는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즉각 구속됐습니다. 시민들은 비교합니다. 정치인들은 수십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불구속인데 손 목사는 교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같은 법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명확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재벌이든 일반 시민이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도구일 뿐입니다. 손 목사 구속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째,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교회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진다면? 둘째, 법의 집행은 정말 공평한가? 정치인과 종교인, 재벌과 일반 시민에게 같은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가? 셋째, 교회는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교회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손 목사는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법의 공정성, 정교 분리, 그리고 사회정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합니다.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분노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대화하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2025년 9월 8일 밤 교회 강단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자유법의 공정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